오, 도시오. 네, 어제 정부 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5년간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이 재정 추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의 중장기 추계 모델을 만들어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것이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봤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에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5년간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지가 도대체 얼마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직도 17만 4천 명의 증원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 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또 향후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지 또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이런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인위적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였는지 또 정부는 나라 살림이나 국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추계 계획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핑계지만 설사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에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는데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고서 이것을 공무원 증원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또 국민들도 당연히 이 각종 부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백조 원의 돈이 수십 년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와 또 관련해서 어저께 결산한 부대 의견에 신고리 569 건설 중단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국책 사업, 더군다나 100년 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조 원 가까이 이미 비용이 들어가고 8조 6천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이런 국민 혈세 투입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고 또 졸속하게 중단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들어갔는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또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이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미래 세대 앞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4일 민주노총 계열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국가공무원법 등 이것을 정면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호성 위원장이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명예회원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이 규정한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또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또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소위 5대 비리 정관왕을 해당할 정도로 준법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될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서 앞으로는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하고 뒤에서는 공영방송 노사 갈등을 조장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호성 방통위원장 바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 책임 총리답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식약처장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내부자 주식 정보를 이용한 비정상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작전 세력 전문 변호사인가 동시에 인권 변호사에서 이권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낫다는 이러한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경제사범, 금융사범으로 검찰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국회는 역대 어느 이 예결산 활동보다 정말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는 150여 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당연히 잘 마무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이 정말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줄 것 같이 다 해가지고 이 마지막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신고리 오류호기 중단에 대해서 부대 의견 하나 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고리 오류호기 중단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를 해달라 하는 이런 선언적인 요청을 부대 의견에 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발목잡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당과 야당이 제의한 것이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지 관련 의사결정 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막판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 요구는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대 의견에 중지에 따른 오류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해라 하는 것을 부대 의견에 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될 듯이 전부 다 해왔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서 추경에도 벌써 2,500명 계상했는데 그때도 일부 부대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반 회계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전출되는 돈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올릴 건지에 대해서 추계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발목 잡기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적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로 표를 잃어가면서 인기 없는 일들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연금을 좀 더 내고 받아가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좀 훑어봐가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걸 깡그리 뒤집는 발표를 한 게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주시고 여당이 마지막 판에 과거의 야당 시대 때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돌아봐 가면서 원만하게 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당 정책위 의장이 법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각 당이 대선 공약을 포함한 그 외의 관심 법안을 정리해서 내놓고 각 당이 내놓고 이 중에서 공통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서로 공부해가기 위한 그리고 걸러내기 위한 실무받는 회의를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내에 시작을 하도록 하고 각 당에서 책임자 한 분 그리고 보조해 주시는 분 두 분 해서 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공통적인 것을 찾기로 하고 그리고 그게 걸러져 가지고 공통적인 게 나오면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들이 뭐 합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의 활동, 각 상임위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존중해 나간다 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당에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시 09분에 정회를 국회의장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정회는 사실은 사안회를 의미하는 그런 정회였습니다.
여당이 끝까지 결산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보다는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기 위한 그런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지적합니다. 우리 야당은 어저께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당이 주장하던 실질적인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양보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 의견 수준으로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서 그것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오는 반드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약속을 해야 나중에 금년도 내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계획서에 바탕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계획서 없는 그런 심의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여당으로서 기본의 도리를 하지 않은 예산심의의 ABC를 지키지 않으려는 여당의 그런 자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서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 절차, 그 다음에 심사의 정식 요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돼야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돌격대도 아니고 본인들이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딸려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말씀하시는데 여당다운 여당의 자세부터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쯤 하면 이유정 후보자 본인이 양식이 있다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한 쪽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결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유정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가 아닌 오로지 주식 투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 취득만을 추구해온 물권 변호사임이 입증이 되었고, 청문회가 끝난 후에 많은 언론에서 이유정 변호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더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하자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전기안전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은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수원에서 마지못해서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3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거나 부대 의견을 담자고 한 것은 정말로 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와 별도로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또 우리 당과 보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이 과연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에게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또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도 법적 근거 없는 지시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감사법에 의하면은 감사원은 독립해서 대통령보다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한 지시 권한도 없이 마치 행정명령 발동하듯이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좌파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결국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지금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 과연 수요가 있는지 타당한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고리 오리쿠기 중단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말로만 농업과 농민에 대한 그리고 어민과 우리 어업과 해운업에 대한 홀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 제출된 예산안은 보통 올해보다도 7.1%가 증가된 429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지난 5년에 비해서 가장 증가율이 적은 불과 53억 증가에 그친 14조 4,940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 예산을 돌아봤을 때 역대 최저치에 불과합니다. 0.03%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해수부 예산은 300억 가량이 감액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그런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는 예산의 뒷받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농업이 홀대받지 않는 나라, 직접 농민과 농어민을 챙기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로 농민과 어민, 우리나라의 농업과 어업과 해운업을 발전시키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농민들, 어민들, 속칭 말하는 김영란법 가액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도 설 대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일 분야에서는 무려 31% 줄어들고 쇠고기는 25%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유통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 과일, 축산물에 대해서는 200% 이상의 판매 신장이 죽어왔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농축산부 장관 모두가 이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약속을 하셨고, 특히 농축산부 장관은 추석 전에 김영란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가액 조정을 통해서 농어민의 어려운 점을 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피땀 흘려 일해온 우리 농민들, 어민들의 그 아픔을 꼭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같이 9월 4일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돌연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모 대학교와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제품명을 밝히지 않은 채 최근에 문제가 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승리대 이외의 11개 제품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관련 대책을 점검하는 그런 현안 보고를 거부하는 상황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이 과연 할 짓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있을 현안 보고 관련 협의에 민주당은 성의 있는 대응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에서 여당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세력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인사 중에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자칫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으로서의 처신이 선거 중립 위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권한 대행 체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해서 각 지방에 다니면서 자당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별도로 특별한 의미를 제스처를 부여하면서 다니는 것은 자칫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을 매는 거나 혹은 같다는 그런 생각. 예,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거나 같다는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또 기존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의측 원칙에 관한 기준을 말씀을 하시면서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통상임금에 관해서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용어만 나오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법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위법령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이 법원마다 판사마다 지금 그 판결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해서 물론 정기성, 인류성, 고정성의 원칙 하에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법관마다 달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제화 문제가 2014년에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중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이번 국회에도 여전히 우리 당 김성태 이 서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나와 있고 야당에도 일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이 빨리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통상임금의 산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지금 판결 내용에 기초해서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경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이 통상임금의 적용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 문제, 투자 문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로 되어 있고 특히 외국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러한 현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거나 또는 심지어 국내에서 떠나는 문제까지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법제화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퍼주는 이런데 지금 골머리를 썩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 곳간 틀어서 빚잔치에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라 하는 것을 다시 촉구를 합니다. 이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우리 경제 기업인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그런 기준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촉구를 합니다. 빨리 이 통상 임금의 이 법제화 근로기준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 자유한국당도 조기 이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14세 인구가 676만 8천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5천 명으로 사상 최초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이제 추월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이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환경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얘기를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양해야 될 인구가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보다 인구가 이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많은 정부 정책을 쏟아내고 또 계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정치 실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과 장세를 보고 투자하고 경제활동하다가 단기적인 측면에 치우치다가 큰 경제 혼란이 올 수 있듯이 또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는 득표와 선거의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이런 득표와 지지율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은 파퓰리즘에 빠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정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안, 중장기 예산안 또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바로 시장의 실패만 보지 말고 정치의 실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거에서의 승리, 지지율에서 높다고 해서 정말 놓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의 목,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기의 영합을 하다가 결국은 후대들에게 부담 늘리고 후대들의 몫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된 정책 같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밟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18만 6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을 합니다. 근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4만 명을 감원을 합니다. 결국 무리하게 하다가 감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2년 동안에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6.3% 증가를 했습니다. 이 동안에 그리스는 11.1%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그리스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의료비 지출도 11.1%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을 했고, 공무원도 결국 18만 6천 명을 증원하려다가 24만 명을 감원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똑같이 지금 6년 동안에 18만 6천 명, 진짜 우리 윤재호 의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면서 그 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관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 부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이 정말 국가의 이런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80년) 5월부터 81년 6월까지 부안 읍내에서 부안 군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3대대에서 해난대대에서 방위소집 받느라고 거기 내 고향의 방위소집 받으러 내려가기가 창피해서 그래서 내 처갓동네 여기 와서 방위소집을 13개월 했습니다. 13개월 하고 우리 장애들은 장모님역 출포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새만금에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상서 쪽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저수지가 있었는데 예, 그 저수지를 책 보느라고 깜빡했고 못 보고 넘어갔어요. 제가 부안 군민으로 13개월 살면서 참 그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덕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안군민 여러분들은 김종교 군수님을 새롭게 이렇게 군수님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교 군수님이 지금 당연히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2008년도에 그때도 군수하셨죠. 군수할 때도 부안군 예산을 사실 김종규 군수님이 오면 내가 챙겨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가면 지가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내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는 나 김종규 군수님하고 자주 만났어요. 서울에서. 내 처갓동네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부안군 애로사항도 하고 마침 중에 세계 잼버리 대회 우리 당 이준영 의원하고 그리고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또 제 대학 동기입니다. 친구고 대학 때 같이 공부를 했고 도서관에서 그래서 마침 와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마침 오늘 날짜를 정했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이제 부안군에서 유치를 했죠. 유치를 해서 앞으로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또 내가 출포요 가봤는데 제가 78년도인가 7년도인가 대학 졸업할 때 77년도인가 출포 이제 장의장모님 되실 분한테 인사로 왔을 때 그때 줄포는 서구의 황야의 무업자에 나오는 그런 마을처럼 아주 얼씨년스러웠어요. 제 기억에 겨울에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오늘 와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많이 발전했고 또 부안군이 출포 천년이 출세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출포 천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와서 잠시 와서 저쪽에 잼버리 대회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출포면도 많이 발전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내년에 이래 이제 김종규 군수님을 부탁을 하고 가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탁은 못합니다만 나는 김종규 군수님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보다 정말 그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정말 그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게 좀 있어 원래 저희들이 이제 여당 대표할 때는 마음대로 이제 예산을 끌어다 줄 수가 있는데 야당 대표를 하면 정부 예산을 야당의 역할은 깎는 게 역할입니다. 정부 예산을 깎는 게 역할인데 김종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부안군에 필요한 예산은 그 하다 보면 이게 야당 대표 목도 있어요. 정부에서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여당할 때도 그랬고 하니까 부안군에서 김종규 군수가 요청하는 거는 내가 꼭 김동연 그 부총리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받아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초행길이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길을 잘못 찾아가 좀 헤매는 바람에 사회자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민경욱 의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관철시켜 주시라는 걸로 바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꽃다발이 또 있습니다, 대표님. 또 있습니다. 양태옥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동창분들 이렇게 계시고. 다음에 전북 도당에서 또 예쁜 꽃다발 마지막으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00명 면민이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글씨도 잘 쓰시고 아주 잘생기셨을 때 이렇게 잘생기셨었군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 해봐. 할아버지 출포 보완 잘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도시. 네, 어제 정부 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5년간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이 재정 추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의 중장기 추계 모델을 만들어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것이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봤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에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5년간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지가 도대체 얼마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직도 17만 4천 명의 증원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 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또 향후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지 또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이런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언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인위적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이 거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작전 세력 전문 변호사임과 동시에 인권 변호사에서 이권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낫다는 이러한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경제사범, 금융사범으로 검찰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있었던 사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국회는 역대 어느 예결산 활동보다 정말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는 150여 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당연히 잘 마무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이 정말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줄 것 같이 다 해가지고 이 마지막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신고리 오류호기 중단에 대해서 부대 의견 하나 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고리 오류호기 중단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를 해달라 하는 이런 선언적인 요청을 부대 의견에 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발목잡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당과 야당이 제의한 것이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지 관련 의사결정 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막판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요구는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대 의견에 중지에 따른 오류호기 중단과 관련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해라 하는 것을 부대 의견에 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별 뜻이 전부 다 해왔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서 추경에도 벌써 2,500명 계상했는데 그때도 일부 부대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반 회계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출되는 돈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나 올릴 건지에 대해서 추계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발목잡기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계획하기 위해서 정말로 표를 잃어가면서 인기 없는 일들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연금을 좀 더 내고 받아가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좀 훑어봐가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걸 깡그리 뒤집는 발표를 한 게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주시고 여당이 마지막 판에 과거의 야당 시대 때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돌아봐 가면서 원만하게 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당 정책위 의장이 법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책임 있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4일 민주노총 계열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국가공무원법 등 이것을 정면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호성 위원장이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명예회원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이 규정한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또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또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소위 5대 비리 정관왕을 해당할 정도로 준법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될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서 앞으로는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하고 뒤에서는 공영방송 노사 갈등을 조장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호성 방통위원장 바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 책임 총리답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식약처장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내부자 주식 정보를 이용한 비정상적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였는지 또 정부는 나라 살림이나 국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추계 계획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핑계지만 설사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에 공무원 증언이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 증언을 하는데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고서 이것을 공무원 증언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또 국민들도 당연히 이 각종 부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백조 원의 돈이 수십 년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와 또 관련해서 어저께 결선한 부대 의견에 신고리 569 건설 중단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국책 사업, 더군다나 100년 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조 원 가까이 이미 비용이 들어가고 8조 6천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이런 국민 혈세 투입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고 또 졸속하게 중단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들어갔는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또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이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미래 세대 앞에서